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장편 소설 정읍사 제11편 그 천년의 기다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편에서 마을에 떠도는 도리미의 전사 소식을 들은 오라가 도림을 잊지 못한 채 병상에 눕게 되지요. 그 사이 신라대군이 금마를 기습해 왕궁과 마을을 불태우고 백제는 위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한편 도림은 용화산성의 참상에서 무력과 절망에 잠깁니다. 이제 이야기는 11편으로 이어집니다. 정읍사. 그 천년의 기다림. 문순태. 도림은 왕궁에 내려가 있는 여물치가 걱정이 되어 연신 탄식을 내뿜었다. 아이고, 왕궁에 있는 우리 군사들 몽땅 도살을 나오는구만. 어디 군사들 뿐인감. 금마 사람들 다 죽게 생겼제. 놈들 걱정보담 신들매 단단히 잼매고 죽을 각오나 해도 그 신라구 놈들이 개미떼 모양으로 기어 올라올 텐께. 군사들이 성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마다 공포 어린 탄식을 섞어 말했다. 순식간에 금마 하늘이 검은 연기로 가득했다. 검은 연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구별할 수조차 없었다. 세상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신라군들에게 도륙당하는 백제군들과 금마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이 용화성 군사들의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다. 하늘을 덮은 붉은 불길과 검은 연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예상했던 대로 신라군들은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다시 용화산성으로 기어올랐다. 짙은 녹색의 산이 신라군으로 새까맣게 뒤덮였다. 용화성 군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신라군이 올라오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모두 백제를 위해서 이 성에서 함께 죽자. 우리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자. 최후의 일가까지 두려워 말고 백제 군사답게 싸우다 죽자. 자, 그러면 우리 미륵님이 기다리는 도솔천에서 만나자. 성장이 전열을 가다듬도록 명령한 다음 군사들을 향해 비장한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말을 했다. 결국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이렇게 죽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월화를 아내로 맞아들이지나 말 것을. 도림은 지나온 삶을 후회했다. 도림은 처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죽고 싶지가 않았다. 죽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눈을 감고 싶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용화성을 빠져나갈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성장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과 함께 신라군이 성벽을 기어오르를 때 밑으로 굴려보낼 돌과 나무 토막을 나르고 큰 가마솥에 물을 끓이는 등 최후의 방어 준비를 하였다.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을 때 신라군이 성벽 가까이 올라와 공격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용화성의 백제 군사들은 일제히 화살을 겨눈 채 성벽 아래를 주시했다.
군사들은 숨을 죽였다. 기침 소리조차 없었다. 죽음처럼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곧 신라군의 공격을 알리는 대각 소리가 울리면서 수천의 함성이 산을 죄흔들었다. 백제군들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가 성장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활 시위를 놓았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 신라군의 가슴을 뚫었다. 여기저기서 함성과 비명이 뒤섞였다. 신라군은 사닥다리를 타고 계속 기어 올랐다. 앞에 군사가 화살을 맞고 굴러 떨어지면 다음 군사가 다시 기어올라 앞장을 섰다. 돌덩어리며 나무 토막을 굴리고 펄펄 끓는 물을 끼얹고 사다리를 밀어뜨려도 신라군들은 계속 성벽을 기어 올라왔다. 신라군 궁사들이 쏘아올린 불화살로 하늘이 벌겋게 타올랐다. 불화살을 맞은 성루에서 연기가 치솟았다. 화살을 뚫고 성벽 위로 불개미 떼처럼 기어 올라온 신라군들이 백제군을 향해 칼과 창을 휘저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전세가 기울고 있었다. 수적으로 워낙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었다. 여기저기서 백제군들이 신라군의 창검에 쓰러져 갔다. 신라군이 성루를 장악하자 도림은 활 대신 창을 들고 성에서 뛰어내려갔다. 월화와 방출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성 안에는 이미 신라군으로 가득 찼다. 도림은 성문 쪽으로 뛰어갔다. 그를 추격하는 신라군의 발자국 소리가 요란했다. 성 안의 모든 군막과 전각들이 불길에 쌓여 있었다. 연기 때문에 앞을 분간할 수조차 없었다. 신라군 한 명이 창을 휘두르며 그를 향해 돌진해 왔다. 도림은 신라군과 대적할 생각을 접고 숨을 곳을 찾았다. 싸우다 죽기보다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워낙 다급해진 도림은 우선 불을 맞지 않은 군막 안으로 잽싸게 몸을 피했다. 그때였다. 그가 숨어둔 군막 지붕에 불이 붙는 순간 신라군 한 명이 검을 휘두르며 군막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도림은 군막 문 뒤에 바짝 몸을 붙이고 숨었다. 신라군이 들어오자 도림은 가슴팍을 향해 창을 찔렀다. 그러자 신라군이 잽싸게 몸을 피하더니 칼을 휘두르며 우르르 달려들었다. 도림은 뒤로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다. 순간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의 불길이 그의 몸을 덮쳤다. 갑자기 눈앞이 벌개졌다. 도림은 한순간 불길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짧은 비명과 함께 쓰러지고 말았다. 온몸이 불에 타는 것만 같았다. 눈을 뜰 수 없는 도림은 아내와 아들 방출이의 이름을 울부짖듯 외쳐 부르며 네 발로 불더미 속에서 기어 나왔다.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군막 모퉁이 질컥한 땅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림이 정신을 수습했을 때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땅바닥에 널브러진 채 흥건하게 비를 맞고 있었다. 주위는 비바람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핏물이 얼굴에 떨어지자 송구소로 찌르기라도 한 듯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다. 두 눈에 눈꺼풀이 한데 엉겨붙어 눈을 뜰 수도 없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두 손바닥으로 세수하듯 얼굴을 쓱 문질렀다. 그때 물컹하게 얼굴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순간 그는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을 토했다. 얼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눈을 뜬 것은 한참 후였다. 상반신을 일으키고 퍼질러 앉아 성안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궁막에서는 연기가 뭉클뭉클 피어올랐고 여기저기에 수많은 시체들이 피를 흘린 채 나뒹굴고 있었다. 주위에는 빗물과 함께 흥건하게 핏물이 흘렀다. 그때 성문 쪽에서 누구인가 나뒹굴고 있는 시체들을 하나하나 되작거려가며 살피는 것이 보였다. 보통 키에 몸피가 가느다란 그 사내는 시체들을 살피다가 주위를 둘레둘레 둘러보더니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 불러대고 있었다. 그는 여물치였다. 목소리만으로 여물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물치가 도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도림은 울컥 눈물이 솟았다. 나 여기 있네 하고 소리쳐 보려고 했으나 목이 잠겨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들도를 들어올리듯 힘겹게 고개를 든 도림이 허공으로 손을 흔들었다. 여물치가 뛰어왔다. 나 여기 있어. 도림은 꽉 잠긴 목소리로 캑캑거리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러나 가까이 와 있는 여물치는 도림을 알아보지 못했다. 나라니까. 도림이가 맞는겨? 그래요. 여물치 나요. 맞구만. 도림이가 맞아. 좀 살려줘. 나는 죽어서는 안 돼. 나는 기현 씨 살아서 집에 가야 해. 도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어쩌다가 이 얼굴이 이리 되었어. 도림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란 여물치가 와락 끌어안았다. 얼굴이 너무 상했구만. 이게 돼서는 안 되겠는데. 여물치는 벌겋게 살껍질이 벗겨져 알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하게 뭉클어진 도림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네, 얼굴이 흠상스럽지. 불더미가 얼굴을 덮쳤어. 아직도 내 얼굴이 불타고 있는 것 많기로 뜨거워서 못 참겠네. 도림은 통증을 참으며 신음 섞인 목소리로 숨 넘어가듯 가느다랗게 말했다. 도림은 창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불더미에 파묻혀버렸던 것이 못내 억울하고 분했다. 두 사람은 떨어질 줄 모르고 한동안
부둥켜 안은 채 온몸을 떨며 우열했다. 여물치는 가끔 팔을 풀고 도림의 험하게 짓뭉개진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다시 오열했다. 용마산성 군사들이 몰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행망으로 자네 시신이라도 찾아보려고 왔는데 참말로 내가 오기를 잘했군 그려. 우리 두 사람 미륵님이 살려주셨구만. 얼마 후 여물치가 오른팔로 도림의 겨드랑이를 휘감아 부축하고 산성을 내려가면서 말했다. 도림은 얼굴이며 목언저리가 후비칼로 도리듯 욱신거려 오만상을 찡그렸다. 어떻게 살아난 거야? 무질매성에서 왕궁을 지키던 군사들도 엄청 죽었지. 왕궁이고 인가고 할 것 없이 금마가 온통 피바다가 되었어. 참말로 눈뜨고는 못 보겠더만. 신라 군사 놈들 백제 사람 씨를 말릴 작전인가벼. 닥치는 대로 불지르고 장가 믿을러 죄 없는 백성들을 도륙했다니까. 집안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 마당으로 끌어내 창검으로 찔러 죽이고 살고 싶어 도망치는 사람은 끝거정 쫓아가서 등에 화살을 꽂아 죽였다네. 아이들이고 노인들이고 목숨 붙은 백제 사람들이라면 살려두지를 않았다니까. 금마 사람들 다 죽었어. 온통 시체 천지여. 여물치는 말을 하면서 목이 메이는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끄억끄억 소리를 냈다. 어느덧 하루 해가 기울고 있었다. 죽음도 고통도 조용히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다. 오 피울음 소리.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달이 떠올랐다. 구름 조각 하나 없이 해맑은 하늘의 동쪽 귀퉁이에 덩실하게 떠오른 낯달은 언얼도 모양으로 휘웅하게 굽어 보였다.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얼굴을 꿍겨박은 채 자울자울 졸고 있던 도림은 얼핏 고개를 들어 서편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봄날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소슬하게 시들어가고는 있지만 아직 해가 떨어지려면 한참은 넉넉하게 기다려야만 할 것 같았다. 파장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저잣거리는 첫새벽 동구박처럼 스산하기만 했다. 전쟁바람 때문이었다. 아직 신라군이 완산주까지 드밀고 내려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사비성이 함락된 후로 백제 전역은 불안감에 짓눌려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산주 저잣거리는 언제나 근동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흥청거렸다.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잡아온 고기로 해물전은 언제나 꼭두 새벽부터 법신거렸고 곡물전에는 고사부리며 벽골에서 곡식을 팔라온 농부들로 왁자하게 얼클어져 있었다. 완산주 저잣거리에는 가까운 벽골이며 고사부리, 대시산 빈굴등지 외에도 갈령 넘어 남쪽 사람들까지 제를 넘어 몰려오곤 하였다. 기실 이렇듯 완산주의 장씨는 백제 오방성의 하나인 중방고사성 아래쪽에서 기중 장군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였다.
도림은 을신스러울 정도로 한적한 저작거리 모퉁이 닭전머리 아래쪽 벼락 맞은 늙은 느티나무 밑동에 청승맞게 쭈그리고 앉아 꺼벙한 덩저리를 자꾸만 힘을 주어 움츠리면서 땀에 찌든 머리수건으로 얼굴의 한쪽을 한사코 가리며 그 앞으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소금이요. 짜고 몽근 꽃소금 사시오. 를 되뇌듯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도림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쩌다가 도림의 소금가마니 앞에서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섰다가도 얼핏 도림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스라치듯 놀라 뒷걸음질 치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도림은 더욱 상반신을 조그맣게 웅크리며 머리수건을 잡아다녀 왼쪽 눈과 뺨을 가리곤 하였다. 도림의 왼쪽 눈알은 벌겋게 핏발이 돋은 채 왕방울처럼 무섭게 튀어나왔고 한쪽 뺨은 관자놀이에서부터 턱 모서리까지 손가락 크기의 지렁이가 말라 비틀어져서 붙은 것처럼 큰 흉터가 나 있었다. 그 흉측한 상처 자국 때문에 도림은 낮에는 언제나 완산주 저작거리 모퉁이, 봄이 되어도 잎이 돋아나지 않는 벼락맞은 늙은 느티나무 밑동에 땀에 전 수건으로 한쪽 얼굴을 가린 채 꿈꾸듯 죽은 듯 앉아있기만 했다. 어쩌다 술 취한 장사꾼들이나 망나니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긴 장대를 휘저으며 놀려대는 일이 있어도 성한 왼쪽 눈 한 번 꿈쩍하지 않고 조는 듯 고개를 두 무릎 사이로 처박은 채 숨을 죽였다. 그러나 도림이 어떤 연유로 흉측스러운 상처를 갖게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를 놀려대는 일이 없었다. 그를 놀려대는 사람들이란 도림이 금마 용화 산성을 지키던 백제 군사였다는 사실을 생판 모르는 타지방의 왈패들이었다. 하이, 이보게들, 여기 낫도깨비가 나왔구만. 뭐야, 사람도 아니고 점생도 아닌 낫도깨비가 완산주 저작거리에서 살고 있다더만. 그 소문이 사실이구먼. 건드레하게 술에 취한 한 패거리의 타지걱 왈패들이 벼락 맞은 느티나무 앞을 지나다 말고 도림을 발견하자 섬뜩 발을 멈추고 서서 퇴퇴 침을 뱉으며 쑤알거려댔다. 키가 크고 가슴이 떡 벌어져 힘꼴깨나 써 보임직한 왈패 하나가 도림의 앞으로 바짝 다가오더니만 힘껏 도림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러나 도림은 여전히 고개를 꿍겨박은 채 두 무릎을 휘어감은 발에 힘을 주어 몸을 웅크렸다. 이 낫도깨비가 돼진 것 아냐? 키 큰 왈패가 이번에는 다시 도림의 허구리를 내질렀다. 도림은 괴로운 듯 가벼운 신음을 토하며 잠시 몸을 구부리더니 이내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신음소리를 내는 거 보니까 대지지는 않았구먼. 왈패 일행 중에서 키가 남달막하고 턱수염이 까칠까칠하게 돋은 사내가 다시 도림의 정강이를 기운껏 걷어찼다. 도림은 이를 응둥 물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얼굴을 찡그리며 참았다.
그나저나 이놈의 낙도깨비 쌍판대기나 좀 보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키 큰 왈패가 도림의 머리수건을 와락 낚아챘다. 그 순간 도림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면서 머리수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벌떡 일어나 머리수건 자락을 힘껏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키 큰 왈패가 도림의 힘에 끌려와 땅바닥에 넙죽 쓰러지면서 이마를 찢고 말았다. 술에 취해 도림을 놀려대던 왈패들은 도림의 험상궂은 얼굴 흉터에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섰다. 땅에 이마를 찢고만 키 큰 사내도 비실거리고 일어나 놀라움과 두려움에 해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깨를 늘어뜨리고 지싯지싯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다. 도림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머리수건으로 한쪽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낮추어 쭈그리고 앉아 두 무릎 사이로 고개를 쳐박고는 죽은 듯 숨을 쉬었다. 그는 왈패들이 비실거리며 사라진 후에야 마치 들도를 들어 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겁게 고개를 쳐들더니 얼핏 서편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서편 하늘에 어느새 일몰의 붉은 빛깔이 깔려오기 시작했다. 도림은 마치 일몰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허리춤에서 천천히 두어 뼘 남짓되는 단소를 꺼내들었다. 그는 단소를 일몰의 희붉은 하늘에 쳐들어 보이고 나더니 한쪽 얼굴을 가렸던 머리수건을 세 겹으로 접어 머리에 질끈 동여맸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뉘엿뉘엿 희붉은 빛깔로 타오르는 서편 하늘을 쳐다보았다. 흉측스러운 그의 얼굴에도 황혼의 빛깔이 찬란하게 물들어 있었다. 그 일몰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깔로 물든 도림의 얼굴에 흉측스러운 상처 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하루의 마지막 생명을 불사른 일몰의 신비스러운 빛깔이 그의 상처를 흔적조차 없이 덮어버렸는지도 몰랐다. 도림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엄숙하리만큼 당당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그 빛깔은 하늘로부터 그의 얼굴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도림의 온몸의 피가 그의 상처난 얼굴을 통해 하늘로 내뿜으며 붉게 물들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도림은 이 세상의 온갖 슬픔과 불행을 모두 잊어버리고 알 수 없는 황홀감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림은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향한 채 단소를 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치 달빛이 깔리듯 작은 소리로 잔잔하게 울렸다. 그러다가 차츰 된 소리로 높아지고 빨라지면서 비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듯하였다. 한참 후에는 거친 말발굽 소리며 군사들의 아우성, 활시 소리, 창칼 부딪히는 소리가 한바탕 거칠게 몰아치는가 싶더니 이내 구곡간장을 훑으며 쥐어짜는 듯한 처절하고도 구슬픈 소리가 파장 무렵의 저작거리를 쥐어뜯으며 죄 흔드는 것이었다. 단소 소리는 마치 도림 자신이 살아온 슬픈 내력을
소리로 절절히 엮어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어느 사이엔가 도림이 앉아있는 닭전머리 귀퉁이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도림의 단소 소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간절하게 잡아 끌어 차마 소리를 떨치고 돌아설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도림은 그의 얼굴에 머물렀던 황혼의 빛깔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어느덧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까지 단소를 물었다. 어이, 나 소금 한 사발 주시구려. 나도 소금 좀 삽시다. 도림이 단소 부는 것을 끝내자 그를 에워싸고 있던 장군들이 너도 나도 시세워가며 소금을 사주었다. 도림은 순식간에 소금 반가마니를 거의 다 팔 수가 있었다. 날이 완연하게 어두워지자 완산주 저작거리는 다시 고즈넉하게 가라앉았다. 어둠만이 꽉 들어찬 저작거리 어디에선가 도림의 애원처절한 단손가락이 흐느끼듯 울려 퍼질 것만 같았다. 아이고, 오늘 저녁 때 단소 소리는 휴별나게 더 구슬프게 들리던디. 또 집 생각이 간절하신 모양이지라. 도림이 거의 빈 소금 가마니를 옆구리에 끼고 해물전 천들머리 대추나무집 주막으로 우줄거리는 몸짓으로 들어서자 전배기 주모가 관솔불빛 사이로 싱긋이 웃어 보이며 말을 걸었다. 전배기 주모는 도림과 반년 가까이 얼굴 맞대고 한 지붕 아래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의 험상궂은 외모에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고 되려 도림의 구슬픈 단손가락을 좋아하기에 이르렀다. 그녀의 생각에 도림의 절절한 단손가락은 마치 그녀 자신의 애달픈 속내를 대신 소리로 말해주고 있는 듯 싶었다. 집 생각은 해서 뭘 한답디까? 도림은 빈 소금 가마니를 술청의 덕음에 올려놓으며 맥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식구들이 기다릴 텐디. 기다리기는 누가 나를 기다린다고 그러쇼? 이 세상에서 이 도림이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우. 샘바다 고향에 처자식이 있다는 소문이더만. 누가 그런 소리를 업디까? 누가 그런 소리를 업디까? 이 험상궂은 나토깨비 같은 놈을 추워할 옆에 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답디까? 이 못난 놈을 기다릴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답니다요. 주모,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버들이년한테 술병이나 앵겨서 보내주시오. 그러면서 도림은 잠시 술청안을 휘둘러 보았다. 버들이를 찾았으나 그녀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다. 버들이가 보이지 않자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도림이 그동안 아무데도 가지 않고 완산주 저작거리를 대추나무집 주막에 반년 가까이 눌러 지내는 것도 버들이 때문이었다. 버들이는 어디 갔소? 도림은 여전히 술청안을 두렵거리며 주모에게 물었다. 가기는 잿간년이 어디를 가? 또 그놈의 몹쓸병이 도져서 온종일 방구석에 처박혀 있겠제. 그년 걱정은 말고 어서 방에 들어가게 기시구랴. 아까 고쿨에 관소불도 피워놨다우. 도림은 술청 뒤쪽으로 돌아나가 장독대 옆에 붙은 골방문을 열고 들어서
고쿨에서 매캐한 연기를 뿜으며 활활 타오르고 있는 관솔붓부터 끄고 흙벽에 등을 기대 앉았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주막을 나가서 어둠이 깔릴 때까지 벼락맞은 느티나무 밑동에 온몸을 웅크린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인지 팔다리가 쑤시고 고개와 두 어깨가 뻐근했다. 게다가 아침에 국밥 한 그릇에 해장술 한 주발로 배를 채우고 점심조차 거른 터라 허기와 피곤에 한꺼번에 겹쳐 다리를 뻗고 앉자마자 졸음이 쏟아졌다. 도림은 자울자울 조는 동안 꿈속에서 월아를 만났다. 그녀는 보름달처럼 눈부시고 탐스러운 얼굴로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녀가 모습을 나타낸 완산주 저작거리에 전머리 모퉁이 벼락맞은 느티나무 언저리는 온통 달빛이 대낮처럼 화사하게 깔려 있었으며 그 환한 달빛이 도림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처럼 말없이 도림을 바라보고만 있다가 달빛이 사그러드는 순간에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도림은 월아의 이름을 안타깝게 외쳐 부르다가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이내 방문이 열렸다. 아이고 깜깜해라. 방에 여만이 아저씨 계시는 거라우? 버들이었다. 도림은 꿈속에서 얼핏 보았던 월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하였으나 어둡기만 한 그의 시야에 희미하게나마 되살아난 것은 느티나무 언저리를 대낮처럼 비추었던 달빛에 대한 아련한 기억뿐이었다. 어들이여? 달이 뜨려면 아직 멀었남? 무슨 뚱딴지 같은 달 타령이요? 오늘이 며칠인디라우? 보름달이 뜨려면 아직 며칠은 더 있어야지라우. 도림이 묻고 버들이가 대답했다. 오늘이 열흘이니까 보름달이 뜨려면 닷새나 더 기다려겠구먼 그랴. 헌디 보름달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린다요? 요새는 날마다 보름달 타령만 하시니. 내가 그랬었나? 보름달에 누구 만나기로 약조하셨소? 약조는 무슨 그냥 보름달 보고 잡혀서 그러는 거지. 아이고 여만이 아저씨도 참 보름달 보고 잡다는 남장네는 처음 봤네. 그러면서 버들이는 술병을 담은 소쿠리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나서 술 한 병을 꺼내들고 어둠 속을 더듬어 익숙하게 도림의 손에 쥐어주었으며 도림은 술병을 받아들자 단숨에 쿨럭쿨럭 목구멍에 들이붓기 시작했다. 버들이는 도림이 술 한 병을 거의 다 둘러 마셨을 즈음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술병을 다시 건네주었다. 관솔불이나 좀 씁시다요. 여만이 아저씨는 왜 불을 끄고 한꺼먼 방에서 술을 마시는 거라우? 불 끄고 마시면 술맛이 더 나남요? 버들이도 하고 단둘이만 있을 적에는 내 얼굴 보이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다. 아이고 아저씨, 그 속내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여만이 아저씨 얼굴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오. 놈들은 아저씨 얼굴 보면 무섭다고 하지만
나는 조금도 안 무섭구만이라오. 처음에는 하도 우셔서 아자씨 그림자만 봐도 오금이 저리동만. 시방은 괜찮아요. 아저씨 불 좀 씁시다. 그래도 너하고 단둘이만 있을 때는 내 흉측한 얼굴 배고 잡지 않구나. 도림은 한숨을 토하고 목이 타는지 거푸 술 2병을 목구멍에 털어넣었다. 버들이는 여만이 아저씨 단숟가락이 칭하게도 좋구만이라오. 워낙 아저씨 단숟가락이 좋으니께로 아저씨 흉터는 상관도 없구만이라오. 아저씨 단숟가락을 들을 적에는 아저씨 얼굴은 생각도 안 난다니까요. 참 이상한 일이라오. 아저씨 단숟가락을 들을 적에는 이 버들이가 여만이 아저씨로 변하는 것만 같다니까요. 아저씨 어서 불이나 좀 씁시다. 불 대신 단수 한 가락 들려주마. 그러면 되었지? 그러시오. 도림은 쿠루루 트림을 토하고 나서 허리춤에서 단소를 꺼내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버들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고도 경건하리만큼 엄숙한 기분으로 천천히 더듬기 시작하였다. 그는 버들이의 머릿결을 서너 차례 쓰다듬고 나서 넓지도 좁지도 않으면서 도독한 이마와 눈썹이 까칠까칠하게 느껴지는 눈두덩이며 작지만 야무지게 생긴 콧대, 보드라운 살갗에 단단한 뼈가 손에 잡히는 양볼과 또렷한 인중 아래로 오목한 입 가장자리며 도톰한 입술, 뾰족하면서도 휘음하게 느껴지는 턱끝, 주둥이가 작은 호리병의 허리처럼 길고 가냘픈 목 언저리를 더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양쪽 귀에 말랑말랑한 귓볼을 만지작거렸다. 순간 도림은 어둠 속에서 얼핏 달덩이 같은 월아의 모습이 떠올라 퍼뜩 고개를 들며 버들이의 얼굴에서 손을 뗐다. 그러고 나서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버들이도 달은 왜 밤에만 흐는지 아느냐? 한참 후에 도림이 뚜벅 물었다. 밤에 달마저 안 뜨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밤에 달이 밝은 거는 말이여, 그리운 사람 밤길 밝혀주려고. 아이고 여만이 아저씨, 갱아지 연 부르는 소리 그만하시고 어서 단소가락이나 들려주시오. 참, 버들이 너 또 병이 도졌담시로? 또 거년 여름 홍수에 떼내려간 부모님 생각 땜시 밥도 안 처먹고 온종일 방바닥에 뱃바닥 깔고 자빠져서 눈물 짰담시로. 그래요, 내가 단숟가락으로다가 버들이 부모님 혼백을 불러줄 테니께 부모님을 얼핏 만나보도록 해요. 단숟가락으로 우리 부모님 혼백을 불러주신다고라오? 그렇다니까 내가 단소를 부는 것은 만나보고 잡은 사람 혼을 간절하게 부르는 거요. 내는 단숟가락을 붐시로 보고 잡은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구만. 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참말로 죽은 사람 혼백을 부를 수 있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냉큼 우리 부모님 혼백 좀 불러주시오.
그러면서 버들이는 어둠 속에서 도림의 곁으로 바짝 다가앉아 꼴깍 꼴깍 침으로 목을 죽이며 단손가락이 울리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자, 그러면 내가 단소를 부는 동안에 버들이는 눈을 감고 부모님 생각만 하거라. 머릿속에서 잡념은 버리고 이 세상에서 기중 보고 잡은 사람 생각만 해야 하니께. 도림은 말을 마치고 단소를 불기 시작했다. 구슬픈 가락이 어두운 방안을 흥건하게 적시면서 버들이의 목을 떼 활활 불을 놓았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허리를 꺾고 얼굴을 가슴팍에 묻었다. 단손가락은 잠시 후 이른 봄 가벼운 바람에도 낭창거리는 버드나무에 한창 물이 오르기 시작할 무렵 넉넉하게 흐르는 강물 위에 잔잔한 물이랑을 이루며 흐르는가 싶더니 이내 살랑살랑 바람을 일으키듯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버들이는 버들백정으로 백강 아랫역의 새강을 오르내리며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와 그녀와 9살 터울의 쌍둥이 남동생들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 5 식구는 이른 봄 버드나무에 물이 오를 무렵이면 새강으로 나와서 버드나무 가지들을 잘라 모으곤 하였다. 온 가족이 잘라온 버드나무 가지로 아버지는 크고 작은 버들고리를 만들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가 만든 고리를 가까운 저작거리에 가지고 나가서 팔곤 하였다. 버들이도 어머니를 따라 완산주 저자에 여러 차례 갔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버들이가 버드나무 가지들을 잘라 다발을 만들어 묶고 있을라 치면 철없는 2 동생은 버드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고개까지 까딱거리면 제법 간드러지게 불어댔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들아, 고리백정이 되자면은 미끈 낭청은 버드나무 가지부터 잘 골라서 잘라내야 하는디 그렇게 일일이 가락만 풀고 있으면 어쩔 거냐? 이놈들이 암에도 고리백정 마다하고 초란히 폐가 되고 잡은 모양이여. 하면서 밉지 않게 눈을 흘기며 나무랐다. 그럴 때면 그녀의 어머니는 어김없이 그들아, 고리백정이 될라거든 차라리 초란히 폐가 되거라 하면서 2 아이들의 편을 들어주곤 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버들이 아버지는 2 아들을 초란히 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버들고리를 맹글어온 백제 양수척이었다. 너그 할아버지도 백제 양수척이었음께 나그날도 커서 솜씨 좋은 양수척이 되어야 쓴다 하고 다짐을 해두는 것이었다. 지난해 여름이었다. 버들이네 식구들은 새강 상류 다래나무숲 언저리에 움막을 치고 있었다. 그날은 어머니가 몸살이 난 탓으로 버들이가 대신 완산주 저자로 버들고리를 팔러 가야만 했다. 아침부터 하늘이 꾸무럭거리더니 그녀가 저자에 당도하기도 전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그녀는 되짚어 돌아갈 수도 없는지라 흠뻑 비에 젖은 채
완산주까지 당도하여 전을 벌였으나 워낙 날이 굳어 장사가 서지 않았다. 빗줄기는 굵어졌으며 하늘의 먹구름은 더욱 두꺼워지고 있었다. 온종일 비를 맞은 채 새끼고리 하나도 팔지 못하고 빗길을 걸어 다래나무 숲정이로 되돌아왔을 때 샛강에는 그들먹하게 북덩물이 쿨쿨 솟구쳐 흘렀으며 그들의 움막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버들이는 물 위에 퍼질러 앉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목이 터져라 외쳐 불렀다. 단속가락이 갑자기 뚝 그치면서 버들이의 흐느낌만이 어두운 방안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버들아, 그만 울거라. 도림은 버들이의 등을 쓸어주며 흥건하게 젖은 마음을 다독거려 주었다. 그러나 버들이는 좀처럼 흐느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목을대를 꽉 메우며 뻗질러 올라오는 듯하여 심하게 어깨를 들먹이며 소리내어 흐느꼈다. 그만 울라니까 그러네. 이러면 다시는 단수를 불어주지 않을란다. 어머니, 아버지, 또 바우야, 망치야. 그래, 부모님은 만나봤냐? 도림의 물음에 버들이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도림은 단소를 다시 허리춤에 꽂고 남은 2병의 술병마저 단숨에 비웠다. 잠시 후 버들이는 흐느낌을 멈추고 도림의 무릎 앞으로 바짝 다가앉더니 어둠 속에서 2 손으로 도림의 오른팔을 힘껏 붙들어 안았다. 여만이 아저씨, 버들이는 여만이 아저씨가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지 몰래 훌쩍 가버릴까 걱정이라오. 버들이가 정색을 하고 말하자 도림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껄껄대며 희덥게 웃었다. 지 말이 우스운 거라오? 버들이는 진정으로 오는 말인데. 버들이는 나한테 의지하고 살아갈 생각은 말거라. 그래, 세상 전지에 의지할 사람이 그리도 없어서 이 못난 사람을. 네가 내 단속가락을 좋아하는 거는 좋다만 내가 완산주 저작거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만은 언제든지 네가 원한다면 단속가락을 들려줄 수가 있으니까 말이여. 다른 쓰잘데기 없는 생각은 말거라. 나는 오늘 밤 소금 팔아 번 돈으로 술 5병하고 버들이 너를 산 것뿐이여. 버들이 네가 아다시피 나는 그저 소금 팔아 돈을 번 쪽쪽 취하도록 마실 수라고 너를 사지 않더냐. 내가 이 저작거리 주막에서 다른 지집 마다하고 특별하게 버들이 내 몸뚱이를 사는 거는 네가 내 단속가락을 좋아하기 때문이지. 그뿐이구만. 그러니 딴 생각은 말거라. 그래, 의지하고 따라댕길 사람이 없어서 치질이도 못나고 보잘것없는 이 낫도깨비를 이 저작거리 사람들이 못 알듣기 나는 이무 이 세상을 떠난 거나 진배 없는 죽은 목숨이여.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구차스런 60만이 남아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여. 그런 나를 의지하다니까 웃음이 안 나오겠남?
도림의 그 말에 버들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자신의 말대로 완산주 저작거리 사람들은 도림을 온전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말 맞다나 본디 마음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숨쉬고 있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나 버들이는 도림을 허수아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도림에게는 다만 다른 사람에 비해 몇 곱절이나 더 많은 고통과 서러움이 온몸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끔찍스러운 괴로움과 서러움을 간직하고 차마 목숨을 끊지 못하여 부질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수초처럼 이 세상에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림의 그 같은 삶은 버들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겼다. 버들이 그녀에겐 잘 살아보고 싶은 희망도 욕망도 없었다. 그저 죽지 못해 목줄 이어가고 있을 따름이었다. 일시에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다른 양수척 떼거리를 따라다니며 남정네들 놀잇개감 노릇을 하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았다. 누구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마음 졸이는 기다림도 없이 막막하고도 허망한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있음으로 하여 허무하게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아저씨,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나고 몸뚱이만 남아서 거추장스럽게 목숨 부지하고 사는 거는 아저씨나 지나 마찬가지로구만요. 어? 버들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겨? 버들이는 나보다 5살이나 나이가 적은 게 내가 늙어서 죽는다 해도 나보다는 5년은 더 살 것이 아닌감.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게요. 좋은 남자 만나서 한 번은 보란듯이 살아야 할 것이 아니여. 그거는 말이라 이 버들이가 되려 여만이 아저씨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구만이라. 버들이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아저씨야말로 아직 한창 나이니까 이 세상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시오. 근력 좋겠다. 마음씨 착하겠다. 그리고 단소 잘 불겄다. 또 마음만 먹음사 소금장시도 잘해서 돈도 잘 벌 수 있겠다. 그런디도 낮에는 해필이면 그늘도 없는 벼락 맞은 고목 아래서 군뱅이 모양으로 꼼지락거리지도 않고 있다가 밤만 되면 인사물성으로 술이나 퍼마시고 지집질이나 하고 도대체 아저씨야말로 살아있는 것인지 누구한테 포악질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는구만이라. 마음만 먹으면 한번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무엇이 못마땅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사시오? 남정네가 그까짓 얼굴 흉터 땜시 세상을 그래도 쉽게 포기해라오? 버들이는 도림을 비아냥대며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꾸짖듯 했다. 도림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내가 흉터 땜시 그러는 거 아니다. 내 얼굴 흉터는 되려 내 심장을 강하게 맹글었어. 이 흉터가 아니었더라면 난 아매도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거요. 이 흉터가 나를 독하게 얀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맹글었단다. 도림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고 나서 버릇처럼 한숨까지 토해내는 것이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도림은 처음으로 버들이한테 자신의 그 같은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